홍대에 나왔습니다. 홍대 일대는 과거에 홍제천이 있었고 거기에 자잘한 다리가 많다고 해서 잔다리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주택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잔다리를 뚫고 지나가던 당일리선 철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 홍익대학교가 용산구에서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대학 상권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입시미술학원가가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고 미대 작업실에서 놀던 그 학생들의 문화는 이후 홍대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 1984년 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상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상업적인 색채는 가까이 있는 신촌이 강했기 때문에 상권이 발전하진 않았으나 이후 유흥상권으로 유명했던 신촌이 단속에 집중 표적이 되면서 유동인구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상권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디 문화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홍대 거리는 미술에서 음악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작용됐습니다. 2000년대에는 지하철 6호선 개통과 가까이에 있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월드컵 때 외국인들이 많이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홍대 상권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클럽 상권이 더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권은 광역화되면서 서울 서부권 최대의 상권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상권이 커짐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됩니다. 그에 따른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동을 하는데 가까이 있는 상수동, 합정동, 연남동, 망원동 등지로 이동하면서 범홍대 상권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변부는 정체를 시작하고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상권은 침체기를 맞이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에서 건너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홍대 상권에서 공실 비율이 높은 동선은 홍대 입구로 오는 큰 대로변과 미술학원 거리, 또 이 놀이터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놀이터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일대는 그 과거부터 보면 주택가로 출발했던 곳인데 상권이 확장되면서 이제 용도 변경이 되고 상가들이 이렇게 들어든 건물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온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대학가 앞이다 보니까 문구점, 식당, 술집, 판매점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상권이 확대되면서 판매 업종 위주로 업종들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공실 비율이 좀 많은 곳이긴 한데 이곳에 지금 임대 시세는 쭉 가는 방향으로 보면 1층 10평 기준으로 300에서 한 7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거래는 2019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2019년 고경에 요 건물이 이제 거래됐어요. 평당 1억 5천에. 그런데 이 건물은 이제 매입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공실들로 지금 채워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은 그 외부 유입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홍대 학생들의 비중이 컸던 동선으로 작용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공실들이 있는데 보통 평수들이 20평 기준으로 700이라고 하면 저 끝에 있는 거는 1400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300이라고 했을 때 30평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대 상권에서는 공실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예전 한 11년 전에 이제 재건축된 건물인데 그 이후에 자라가 들어와서 약 10년 동안 있다가 2020년도에 자라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는데 임대로 나와 있어요. 1, 2, 3층 통으로 해서 보증금 7억에 월세 5,500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지난번에 갔었던 그 가로수길의 그런 형태처럼 공실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아래를 보시면은 당일리선 철길이 있었던 그 상권이에요. 옆에 365 거리에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클럽 라인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벗어나는 동선은 지금 사람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홍대 정문에서 홍대 입구역 4거리로 내려가는 이 도로가에도 홍대 상권에서는 공실들이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공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 거래는 2020년에 마지막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평당 1억 3,400에 거래된 게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저게 마지막으로 거래된 거 외에는 거래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요 동선이
2호선 홍대 입구로 가는 학생들 동선이에요. 그래서 저 안쪽으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이쪽 동선의 업종 구성은 보통 의류 매장, 화장품, 액세서리 등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던 곳인데,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공실 비율이 높은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들이 판매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아서 공실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의 임대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300에서 60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촬영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홍대 상권을 서교동에서만 이렇게 나눠보면, 첫 번째가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홍대 학생들이 다니는 동선, 그 두 번째는 경의선 책거리에서 서교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권, 그리고 세 번째는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365 건물로 가는 라인, 네 번째는 양화로 대로변, 다섯 번째가 클럽 그 상권으로 대표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대로 다 가볼 건데요. 두 번째 동선은 경의선 숲길 그 뒤편, 그쪽 동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애경 프라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걷고 싶은 거리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뒤편은 경의선 책거리로 되어 있고, 이 오른쪽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가는 길은 커피 프린스라고 불리는 거리예요. 이 일대는 과거에 보면은 이쪽이 개발되기 전에 이제 주택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홍대 상권에서도 좀 처진 마이너한 어떤 그런 거리였었는데, 홍대 그 커피 프린스 1호점 그 드라마 촬영 이후에 폭발적으로 여기가 이제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이 되고, 또 요 오른쪽 뒤편에 보면은 서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패션 거리가 조성되면서 옷가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골목별로 이제 주택들이 되어 있는데, 예전 한 10년, 8, 9년 전에 보면은 평당 건물 가격이 한 2, 3천 정도 했었고, 이쪽 도로 쪽이 한 5, 6천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온 임대 매물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이 안쪽은 8천, 9천, 그리고 이 도로 쪽은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방에 있던 상권 자리에서 드라마 촬영 이후에 성장을 하고, 이 안쪽으로 해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면서 좀 공급가행 측면이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근데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상권이 침체되어 있어요. 그 바로미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쪽에 그 패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옷가게들이 1층 10평으로 예전에는 막 권리금 1억 이상 했는데 지금은 공실인 그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안쪽에 그 보면은 용도 변경되면서 이제 주택에서 상가로 된 부분들이 임대에도 많이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된 분위기로 있어요. 이 홍대 상권은 이 상권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약 3기에 거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90년대로 홍대의 어떤 장소성을 알리는 시기였고, 2기는 2000년대에서 2010년 이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고 건물들이 바뀌면서 그 홍대가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기는 2010년 이후에 공안 철도역이 생기고 뭐 경의선, 뭐 6호선 등등해서 그런 역들이 생기면서 홍대 상권이 상업화, 어떤 공급 과잉화로 된 측면이 있어요. 그 3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전했던 상권이 이쪽 지역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쪽 그 상권이 과거에 비해서 차이점은, 과거에는 이제 주택들이 용도 변경되면서 아기자기한 업종들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위치도 좋잖아요. 그랬는데 안타깝게 이 바로 맞은편에 연남동 상권이 이제 확장을 했잖아요. 그 미로길로 들어가면 거기도 주택이 용도 변경되면서 지금 상가들로 있는데, 워낙 그쪽에 지금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지금 처져 있다고 할까? 뭐 그런 모습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온 길은 홍대 상권 현재 상황에서 약간 침체되어 있거나 공실 비율이 많은 비중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은 라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양화로 대로변 그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양화로가 있는 서교동, 동교동 일대는 1970년대 중산층 이상의 어떤 고급 주거지로 각광을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하수도나 뭐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측면도 있었으나, 이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이 양화로가 도로가 지금도 넓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해서 각광을 받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중산층 이장 사람들이 막 넘어오면서 침체되어 있었는데 2000년 넘어서면서 이제 큰 건물들이 들어서고 다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양화로 건물들을 딱 보면 얼핏 보면 그냥 강남역인 것 같아요. 그 대로변에 지금 유동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 터가 청기와 주유소라는 주유소가 있던 터예요. 그 한옥 지붕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주유소였습니다. 그 이 주유소는 그 SK 전신인 유공이 만든 최초의 근대식 주유소였고요. 또 SK 주유소 1호점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명물이었고, 당시에는 이제 69년도로 돌아보면 강남 개발 전이었기 때문에 김포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려면 이 양화로를 거쳐서 이렇게 4대문 도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물이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주유소가 규모도 컸는데 식당도 있었고 또 렌트카 업체도 있었을 정도로 어떤 복합 스테이션? 뭐 그런 주유소였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주유소의 자리는 2013년도에 롯데에 이제 매각이 되면서 지금은 그 호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부지는 약 700평 정도 했고요. 매각 금액은 평당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건물, 이 무신사 스테이션 있는 이 건물이 작년에 매도가 됐는데 평당 5억에 매도됐어요. 여기 평당 5억, 2013년도에 9천. 그럼 이제 한 5배, 6배 가까이 지금 차익을 남겼겠죠. 630억에 했으니까 5배만 해도 금액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겁니다.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쪽으로 해서 클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라인이 형성되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라인을 보면 공실이 지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 시세는 요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10평 1층 기준으로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해요. 그 왼쪽에 있는 이 커피숍도 그 전에 1200에 나와 있던 자리인데 임대가 지금 나간 것 같아요. 그죠? 10평에 1200. 네. 그리고 이 걷고 싶은 거리 라인은 건물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부터 오래 건물을 갖고 있었고 또 임대료도 홍대 상권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또 건물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거래를 하기보다는 이제 증여 상속 쪽으로 가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라인 쪽에서 최근에 거래된 거는 여기 63 냉면 건물, 이 건물이 작년에 평당 2억으로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이쪽에 뭐 안쪽을 제외하고는 이쪽 라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상권을 가도 초메인 상권의 어떤 메인 자리의 건물들이 나한테까지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건물주인데 여기 건물을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증여 상속으로 가고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하거나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세 번째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의 물건을 내놓겠죠. 그러면 그 부동산 입장에서는 저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동산인데 그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첫 번째, 내가 돈 있으면 그거를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물건이니까. 두 번째는 내 가족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내 지인들.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 그래서 거기서 웬만한 좋은 물건은 거기서 일단 해결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물주한테 이제 연락이 가요. 그러면 그 건물주가 어느 순간에 처음에 나눴다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뭐 모르는 부동산에 전화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빨리 해결을 못하면 일단 시장에서 물건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풀려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다른 이제 중개사들이 건물주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에 2억이 나온 물건을 제가 좀 가격을 좀 더 받아드리겠습니다. 좀 뭐 2억 2천, 3천, 5천, 뭐 3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 나왔던 물건에 대한 메리트는 사라지는 거예요. 입지하고 위치나 상권은 너무 좋은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주변 시세보다 올라버리면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죠. 가격 대비. 그래서 이제 떠도는 물건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홍대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도 그렇고 뭐 서울 도시권에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나까지 올라오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처음에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어떤 시장에 나와서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나 이렇게 부동산 찾아가면 처음부터 좋은 건물을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형성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좋은 물이 나왔을 때 고객을 먼저 생각했을 때는 그 고객이 첫 번째는 자금이 있거나 두 번째는 상권이나 입지에 대해서 어떤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좀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존 고객들이나 건물을 사고 팔아봤거나 개발 사업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딱 나왔을 때 딱 되면은 그 상황에서 정말 하루 만에 계약금 듣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유로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좋은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금도 있어야 되고,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시세에 대한 판단이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사들과의 어떤 그 신뢰관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요인으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뭐 예정하시는 분들은. 이 상권으로 맞는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0년대 초에 여기 이 홍대 이 클럽 상권이 락카페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유학생들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테크노하고 언더그라운드 음악이 결합이 돼요. 그러면서 댄스 클럽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90년대 중반 이후에 클럽 댄스로 이제 발전을 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클럽데이가 생깁니다. 금요일 날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클럽데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그 월드컵 시즌에 외국인들이 오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그 클럽에서 노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이 발전된 홍대 클럽 상권은 2005년도경에 이제 강남으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강남역을 주변으로 해서 클럽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쭉 왔는데, 이 서울의 그 클럽 상권의 대표적인 세 군데가 있어요. 강남, 이태원, 그다음에 여기 홍대가 있는데, 그 비교를 좀 해보면 이 홍대는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있고, 이태원은 클럽 분위기에 어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고, 강남은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럭셔리하다,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지금 그 홍대 클럽 상권을 보면, 그 클럽이 유흥주점이나 업소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후에 영업을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성주점이나 헌팅, 포차,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냥 헌팅, 포차 개념으로 있는 술집이 있어요. 그런데 연령대가 어리고, 또 뭐 양주를 시키면 뭐 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일반 외식업종 브랜드가 이제 만든 술집 그 브랜드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는 보통 25세에서 뭐 30대 초반,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만 공통점은 이 상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꾸미고 좀 설레임으로 온다, 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예. 건너가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건물을 멸시한 빈 땅이 있는데요. 저 부지는 신동엽 씨가 2005년도에 평당 1억 1천에 매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가다 보면 오른쪽에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서장훈 씨가 2019년도에 평당 1억 4천에 매입한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쪽 라인 끝에 코너 자리가 있거든요. 삼거리 포차 맞은편에. 그쪽이 1억 3천에 작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 보면은 조폭 떡볶이 건물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평당 1억 5천에 거래됐고, 그 조폭 떡볶이 뒤쪽 라인에 그 이면 들어가는 초입 건물은 평당 1억에 거래됐습니다. 이렇듯 뭐 작년, 재작년 그때 거래된 건물인데, 시세를 보면은 다 중구난방돼 있어요. 근데 홍대 상권은 이렇게 화려하긴 한데, 최근 3년을 보면은 그 강남 지역과 비교했을 때 크게 막 그 건물 가격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있긴 한데, 거래가 이렇게 쉽게 되는 곳은 아닙니다. 이 홍대 상권은 저희가 지금까지 봤는데, 상권의 범위가 이제 처음에 있던 데서 넓혀지면서 동선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동선별로 공실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중심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공실 비율이 적고 또 거래가 활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대 상권을 보면, 중심 라인 쪽이나 이 클럽 상권을 보면, 광역 상권이 사람들에게 몰게 하는 요소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강력한 테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신림동 같은 경우에는 순대촌이란 강력한 테마가 있었잖아요. 이 홍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클럽 문화라는 강력한 테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쪽 라인이나 이 주변 쪽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계속 작용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문제는 상권이 커짐에 따라서 가지로 치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자영업이나 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 1월 초부터 지금 2월 말까지 총 8편에 거쳐서 2022년 상권의 대변이라는 주제로 좀 거창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광역상권 위주로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8편을 보면서 느낀 것은 세상이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상권의 흐름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이 평소에 갔듯이 다양한 상권을 좀 더 가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